다이애나는 보기에도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녀에게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녀의 모든 것, 즉 완벽한 머리, 얼굴, 매니큐어, 옷차림까지 그녀의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특별한 의사소통 스타일로 돋보였습니다. 대화 중 그녀의 얼굴은 대화 상대에게 매우 친절하게 느껴졌고 나는 다이애나에게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항상 그녀의 밝은 화장과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 햇빛에 빛나는 곱슬머리를 좋아했습니다.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는 금빛 밀밭 같은 다이애나의 머리칼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이애나는 이미 결혼한 지 5년 이상 되었고 여전히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한잔 하실래요? 하지만 다이애나는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온 것 같은 느낌의 차나 커피를 내올 생각조차 못한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차 한잔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적대감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혹시 레몬도 있나요? 그녀는 마치 이 집에 대해 자신만이 올바른 방법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1초 후에 일리아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일찍 왔네요. 그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방문에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안녕, 아들아. 심각한 건 아니야. 그냥 근처에 사는 친구 스네자나를 방문하고 있었단다. 너는 그녀를 거의 기억 못할 거야. 어렸을 때 잠깐 봤으니까. 그녀가 어제 생일이었지? 이런 경사를 놓칠 수 없지? 우리는 오랜 친구였어. 그래서 축하하러 왔던 거야.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이미 꽤 늦었고 나는 그녀 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지. 우리가 이렇게 드물게 모이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굳이 헛되이 밤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 아침에 내가 너희 집으로 다시 올게. 군대도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이 즐거운 일을 거절할 수 없었단다. 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물론이죠, 엄마. 언제든지 엄마가 편한 시간에 오셔도 문제없어요. 일리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언제나 엄마를 우리 집에서 만나서 기뻐요. 스네자나는 잘 지내니? 다이애나가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정말 똑똑하지. 그녀의 삶은 확고했고 그녀도 확고했어. 나는 정말 기쁘단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놀라게 했지? 나는 최근에 2번째로 할머니가 되었어. 정말 좋은 소식이야. 그녀는 너무 기뻐하고 있어? 가장 큰 손자는 이미 4살인데 재미있고 훌륭한 소년이야. 그녀는 그런 것들을 길게 외울 줄 알고 나이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그들은 그를 운동선수로 만들고 싶어서 올림픽 스포츠 섹션으로 보냈다고 하더구나. 아들아, 그들의 사랑은 정말 대단할 거야. 손자는 할머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 어쩌면 모든 것이 그녀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 그들의 태손자는 이성애자가 아니다. 다이애나와 일리아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이 대화가 무엇으로 이어질지,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일찍 왔는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허디거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SVA, 특별 군사작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우자에게 지연 없이 손주들을 품에 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젊지 않으니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들을 쫓아다니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는 손주를 어떻게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종종 이런 대화를 나누지만 어머니는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여성의 자연스러운 욕망인 자신의 아이들을 키운 사람이 그들에게 아이를 주기를 바라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가끔 시어머니는 자신의 변덕에 너무 빠져서 손주들에 대해 경쟁적으로 자랑했습니다. 거품과 쟁기질을 위한 인형도는 손자에게 갈 것이라며 손님들에게 모든 팬의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할머니가 되겠다고 맹세하는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공연을 지구로 가져온다는 말로 끝냈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할 일이 없습니다. 글쎄,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마침내 할머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언제일까요?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는 며느리 얼굴에 바로 물었고 그녀의 피부는 직사광선에 쏘인 듯 진홍색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곧 30살이 되는데 특정 연령대의 아이를 낳는 것은 20년 동안 미루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끌고 가는 셈이죠. 잠자리처럼 고무 위로 점프할 수는 없어요. 뭔가 할 일을 찾고 싶으면 말해주세요. 만약 당신이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아이 없이 방치되는 것을 피하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무엇? 점심시간에 나를 위한 100년, 100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나는 여성이 없다면 가족을 시작할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일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어머니의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런 순간을 얼마나 예민하게 경험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당신의 방법은 그만두세요. 좋아요. 우리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흔했던 더 나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당신의 방법을 보고 판단하건대 그건 효과가 없어. 그녀는 계속해서 컵 가장자리에 티스푼을 문지르려고 하면서 방금 얼어붙은 차 한 방울을 꺼냈습니다. 나는 상담을 받고 일부 전문가들은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것이 또 다른 낙태의 이유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몇 번이나 낙태를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밝혀졌어요. 다이애나는 그런 말을 듣고 목에 차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의 말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뜨거운 파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에서 일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일리아는 그녀를 방에서 지켜보았고 자신도 똑같이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냉소적인 말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즉시 바뀌었고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비난이에요? 다이애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이애나는 붙잡았고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에 가까이 서지 않았어. 내가 많이 말했잖아. 봐, 아니, 그녀는 아름다워. 나도 예상하지 못했어. 왕자는 아마도 누군가와 혼동되었을 거야. 들어왔어.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전에는 그가 여기서 순진한 소녀인 척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 그녀는 그것을 바로 인정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만들 거야? 엄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비열해요. 이제 가야 할 때예요. 일리아가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말했고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어머니에게 암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들이야? 너는 나를 쫓아내고 있어. 그녀는 놀랐고 솔직히 왜 그들이 그녀에게 떠나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기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돕고 싶다고 말하고 단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야. 그리고 문 뒤에 있는 나? 그래, 직접 확인해봐. 내 친구들은 모두 아이가 둘이나 셋이야. 그 아이는 오랫동안 자랐고 너는 날씨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나와 같아. 시간은 참 빠르지. 일류샤, 아이들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나이를 더 젊어지는 것 같아. 기회가 있는 동안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봐에 그것을 하고 앉아서 기다리지 마. 작은 35에 이제 배가 보이기 시작했어. 이렇게 계속되면 내 건강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버지와 똑같은 복제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런 일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머리로 생각해봐. 그냥 보는 것일 뿐. 나에게는 필요 없어.
아이를 원하시나요? 엄마, 제가 묻고 있는 건데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이걸 듣지 못한다면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다시 올 계획이라면 지금 당장 떠나세요. 와서 내 아내와 나를 그렇게 모욕한다면 너는 안 오는 게 낫겠다. 나는 내가 이 모든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할 거라는 걸 알지만 다이애나는 아니야.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는 오랜 시간을 들여 그가 즉시 자신의 말을 철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면서 그녀는 그가 단호하게 결심했고 항복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시범적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움켜쥐었고 그것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손에 든 끈을 구겨 넣더니 모든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일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잠시 테이블에 머물렀고 침실에서 나오지 않는 제냐, 다이애나의 이름의 애칭을 만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은의 친정엄마가 여기 계셔. 그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일리아는 다이애나에게 말하며 그녀를 최대한 부드럽게 껴안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팔에 힘없이 안겨서 물었습니다. 그가 공포에서 살아남을까요? 모든 것이 잘 될까요? 일리아는 손을 흔들어 거절했지만 하지만 다음에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봐. 그리고 동시에 우리 중 누구도 그런 비난은 용납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에게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다이애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안심했고 그의 팔에 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어깨 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 불타는 분노의 파도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말한 대로 나는 절대 낙태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일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나를 믿나요? 물론이지. 나는 믿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준비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직장까지 태워다 줄게요. 그러면 당신은 대중교통을 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일리아는 늦었지만 직장에서는 뛰어난 업적과 경험을 가진 존경받는 전문가였습니다. 다이애나가 여러 언어로 성공적으로 작업하며 잘 알려진 회사의 한 감독의 개인 통역가로 일했던 것에 비해 좋은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그날은 이전 날들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지만 아침에 있었던 일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의자에 앉을 시간이 없었고 그녀가 부름을 받았을 때 경영이사가 바로 그 순간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제2의 T라는 외국 회사가 일본 대표단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단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일정에 맞춰 감독과 함께 회의에 나갔지만 그룹의 구성을 보자마자 즉시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진홍색,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고 한때 그녀에게 매우 소중했던 남자였습니다. 대표단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생긴 남자 데니스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외교관의 아들인 한 청년이었고 한때 그녀와 같은 학교와 연구소에서 공부했으며 그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자신을 가다듬고 일에 집중했으며 그것에 대해 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데니스가 자신이 그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지만 협상이 끝나자 그녀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이애나, 손으로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워요. 속물, 잘 지내, 데니스. 그녀는 방금 받은 기쁨을 내주지 않기 위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몇 년 동안 프랑스에 살았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최근 이곳에서 우리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어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뭐 하세요? 나는 여기 살았고
어디에도 떠나지 않고 내 일에 몰두했어요. 나는 손을 흔들며 주변의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도 잘 지내요. 불평할 것 없어요. 저녁에 어딘가에 테이블을 예약할게요. 그 레스토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이애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결혼했고 당신의 제안은 좀 이상해 보여요. 나는 남편을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저녁 식사 때 그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회의실에 로그인되어 있고 이후의 회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데니스를 2번 이상 보았지만 다이애나는 항상 그와 거리를 유지했고 사업적인 문제만 해결했으며 회의를 조직하기 위한 일반적인 작업만 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집 이사들은 끊임없이 시어머니와 싸웠는데 시어머니는 그녀가 불임이 확실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그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는 거의 열광적으로 출산이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종종 배우자에게 긴장하고 짜증이 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소리쳤고 그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받고 왜 아내가 그를 낳을 수 없는지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가끔 이 상황은 드미트리 이바노비치인 내 아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들었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꼭 그녀에게 말을 걸어 다이애나를 왜 괴롭히는지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닭도 아니고 프레즐도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명령에 따라 즉시 출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있지 마세요. 그들은 어른이 되었으므로 스스로 알아낼 것입니다.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는 경멸스럽게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보세요. 왜 그녀를 변호하시나요? 오히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방어해야지. 이 빈 여자애가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드미트리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로 이바노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하다니. 다이애나는 우리 가족의 일원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너 미친 거야? 아, 그거야. 당신도. 나는 그녀를 주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노인. 저는 vs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 여자에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그녀 주위를 공주처럼 펄럭이다니.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거의 모든 결혼식에서 그녀와 춤을 췄고 나는 옆에 앉아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늙은 여자. 당신 자신이 내가 화를 냈다고 말하는 게 들리나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더 멀리 갔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는 단호하게 기분이 좋았고 즉시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에게 소리쳤고 그를 만났을 때 그녀의 생각을 모두 말했으며 그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방식과 그녀의 장점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말했습니다. 스캔들 전의 대화는 너무 컸고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vs의 모기 드미트리 이바노비치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생각해낸 게 있어? 레스토랑이 예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해보세요. 난 여기서 당신의 캐릭터 쇼가 필요하지 않아요. 돈 지불.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휴가를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게. 당신은 거기 앉아서 웃고 있으면 망신당할 거야. 손님들이 그를 바라보는 모습. 드미트리 이바노비치는 자신이 듣고 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수년간 함께 해왔지만 나는 아직도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마치 그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글쎄, 아내는 비꼬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을 취소하는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기념일까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집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무의미하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 또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는 이 말에 침투할 힘을 찾지 못했습니다. 휴일 동안 두 사람 모두 옷을 차려입고 레스토랑에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다이애나, 나의 햇살 드미트리 이바노비치는 며느리를 만나서 매우 기뻐하며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말 아름답고 훌륭해요. 당신은 이 방에 없는 것 같네요. 미인들. 도시에도 이런 곳이 더 많습니다. 따뜻함을 찾아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껴안은 그녀는 시아버지를 만나서 기뻤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진 날이었어요. 그녀가 축하하고 그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리아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그의 남편 딜리아의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 주었습니다. 아빠, 홀에 가자. 거기엔 아무것도 생각 안 났잖아. 내 아내를 데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온통 꽃이 필 거야. 그는 웃으며 그것을 아버지의 어깨에 던졌습니다. 뒤에 서서 이미 다른 손님을 만나고 있던 드미트리 이바노비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아. 하지만 나는 결혼했어요. 당신의 어머니 한 분만으로 나에게 충분하고 당신에게도 당신의 아내가 있어요. 그녀를 잘 돌봐주세요. 그녀는 이렇게 아름다움. 내가 너를 데려갈게. 넌 눈치채지 못할 거야.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는 이를 지켜보며 가까이에 서서 대담자의 모든 단어를 흡수했습니다. 그녀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여 그녀를 화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호적인 인사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가장하는 게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다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폐의 꼭대기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날 저녁은 손님들에게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보고 행복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최근에 일리아와의 관계가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그녀의 아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이애나는 그와 맞설 상대가 아니다. 그녀는 그를 속이고 있다. 그리고 항상 과거와 그의 아내의 과거에 대해서. 그가 내 머릿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기억이 다이애나의 첫 번째가 아니었고 그녀는 그의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종종 그의 기분을 망쳤고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이애나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해를 지배한 것은 그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는 더 독특했습니다. 어제 그는 다시 인생이 무엇이었고 무엇이 아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손을 흔들며 이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일리아는 그의 어머니가 나중에 뭔가 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찡그린 얼굴을 보였습니다. 이봐, 그날 저녁은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 좋은 사람들 보는? 나에게 기대어 앉아. 다이애나, 조금 긴장을 풀자. 춤추자. 그냥 그렇게 앉아만 있을 수는 없잖아. 구름이 조금 걷히기를 바랍니다. 가자. 일리아, 나는 이제 엄마의 건배를 만들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어.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세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그리고 제 시간에 테이블을 떠나세요. 다이애나는 건배에 동의하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시어머니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는 엄숙하게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을 기다리기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사랑으로 키운 사랑하는 아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출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녀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걷고,
즐기고 다른 사람의 침대에 뛰어들다니. 그녀는 우연히 누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랬어요. 저는 그걸 바로 깨달았어요. 아들은 그녀를 집어들고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내 남편에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너무 교활해서 나에게도 똑같이 하기로 결정했어. 남편을 유혹하다니. 앉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그냥 그를 침대로 끌어들여 그대로 두세요. 어쩌면 적어도 그녀를 임신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또 다른 아들. 황소 한 마리를 낳을 것이다. 침묵. 이반은 테이블에서 뛰어올랐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큰 때림을 가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 와인을 가득 담은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갈색 얼룩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테이블에서 재빨리 출구로 인도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침묵의 질문을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했으면 울었을 거야. 마침내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일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침묵하시나요? 내가 뭐라고 비꼬는 말을 해야 할까? 그는 미소 지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임신을 했어? 내가 틀렸어. 나는 최근에 당신의 직장 근처에 있었고 회의가 열릴 때 뭔가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어떤 멋쟁이가 당신을 쫓고 있었어. 그들은 마치 두 마리 비둘기처럼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검은 머리에 키가 크고 옷을 입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찔러라. 동료는 자신감 있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저 동료처럼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집에서. 다이애나는 갑자기 당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글쎄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건 이미 너무 많아. 너랑 내 엄마는 정말 미쳤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고 당신에 대한 소식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기다리지 마. 더 이상 이런 비난은 듣지 않을 거야? 글쎄,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 않은 손실이군. 딜리아가 반박하며 보드카 한 잔을 거의 한 모금에 마셨습니다. 다이애나의 나머지 부분을 보지 않고도 그는 거리로 달려나가서 빨리 걸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길 위의 보도에서 지나가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눈물이 나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과하고 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그녀는 어깨를 꽉 잡고 머리를 들어 올렸고 그녀는 데니스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이세요? 그녀는 그것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나에게서 놓아주세요. 내가 원한다면, 아니, 내가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그는 한 번 말했고 나는 그것을 놓아주었고 더 이상 그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난 이제껏 당신을 사랑했어요. 식당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봤고 오늘 이 사람들이 당신을 먹을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그들은 당신을 대법원에 고소할 겁니다. 당신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들에게는 먼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이 늑대 무리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 나중에 돌려줄게요. 다이애나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가 아내를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빨리 이혼을 공식화했습니다. 전자, 딜리아는 5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 공포에서 벗어나서 기뻤고 그에게 행복만을 바랐습니다.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전 남편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는 1년 후에 예상치 못한 전 시어머니의 전화를 즉시 차단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이제 결혼했고 그의 새로운 아내는 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야, 내가 결함이 있는 제품인 것을 알지만 이제 아들이 상속인을 가지고 있어요. 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즉시 히스테리를 일으킬 정도로 너무 심하게 모욕당했습니다. 그때쯤 다이애나도 데니스와 결혼할 수 있었고 곧 정말 행복할 것이었습니다. 두 명의 멋진 쌍둥이 소년들이 나타났고 다이애나와 그녀의 남편은 엄청났습니다. 얼마 전 그녀는 일리아를 만났을 때 진심으로 그의 아들 탄생을 축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상하게 반응하며 찡그렸습니다. 그녀가 그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이해 못하는 표정을 보니 사물이 실제로 어떤지 설명했습니다. 삶의 비고. 이혼의 이유는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연히 알려졌지만 일리아는 다이애나가 즉시 자신이 용서했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일리아의 아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생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그녀의 의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가족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시어머니와 일리아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는 나에게 매우 중요해.